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여러 과일들 있잖아요. 리치, 포도, 사과, 배 같은 거요. 네네. 얘네들이 칼슘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아, 칼슘이요. 과일 품질이 엄청 중요하죠. 맞아요. 이게 과일이 얼마나 단단한지 또 얼마나 오래 저장할 수 있는지랑 관련이 깊은데 재밌는 건 기존 상식하고는 좀 다른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칼슘 부족하면 사과, 고두병 같은 생리장애도 생기고요. 상품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가 중요한 게 다양한 과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칼슘 흡수 원리를 밝히면서 특히 그 칼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과일이 빨리 자랄수록 칼슘도 많이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아, 그건 좀 직관적이네요. 하루에 무게가 많이 느는 과일이 칼슘도 많이 가져간다. 네, 성장 속도랑 그 칼슘 흡수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꽤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과일이 좀 많이 흡수하는 편인가요? 보면 사과, 배, 비파 같은 과일들이 흡수율이 높았고요. 포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 크려면 칼슘이 그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창 큰 애들이 밥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하고 할까요? 비유가 재밌네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다른 데 있더라고요. 과일 자체보다 그 과일이랑 나무 연결하는 그 작은 꼭지요. 과병이라고 하죠. 네, 과병이요. 거기에 칼슘 농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는데 이게 꼭 뭐랄까? 과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체되는 느낌? 병목 현상 같더라고요. 오, 정확한 비유십니다. 진짜로 연구 대상 모든 과일에서 이 과병, 과일, 병목 현상 이게 다 보였어요. 모든 과일에서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과병에 칼슘이 많을수록 과일 자체에도 칼슘이 많은 경향이 있었어요.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병이랑 과일의 칼슘이 약간 같이 쌓이는 느낌이네요. 네, 대체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칼슘이 뿌리에서 물이랑 같이 물관부라는 통로로 이동한다고 배우잖아요. 식물의 기본 파이프라인 같은 건데. 맞아요. 물하고 무기양분 이동 통로죠. 근데 이 연구 보니까 과일이 익어갈수록 그 물관부 기능이 점점 떨어진대요. 그것도 모든 과일에서 공통적으로요. 네, 성숙하면서 물관 기능이 약해지는 건 꽤 보편적인 현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상한데요? 뭐가요? 아니, 물관 기능이 떨어지면 칼슘 이동도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사과라고요. 네, 맞아요. 사과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조사된 과일 중에 물관 발달도 제일 약하고 기능도 제일 떨어졌는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칼슘 흡수율 자체는 가장 높은 그룹에 속했어요. 잠깐만요. 물관 기능은 최악인데 칼슘 흡수는 최상위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칼슘이 도대체 어디로 그렇게 들어간 거죠? 뭔가 다른 경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연구의 핵심 발견으로 이어지는데요. 아, 뭔가 있군요. 연구진이 그래서 과병에 있는 물관부의 해부학적 구조, 면적이나 개수 같은 거요. 네네. 이게 실제 과일 칼슘 흡수율이랑 관련이 있나 봤는데 딱히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관 파이프 크기나 개수가 칼슘 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까요? 다른 파이프가 있나?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과병속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칼슘이 물관부보다는 오히려 체관부 조직에 더 많더라는 겁니다. 체관부요. 그건 보통 잎에서 만든 당분 옮기는 통로 아닌가요? 맞습니다. 광합성 산물 이동 통로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체관부, 특히 형성층 근처 체관부 세포들의 칼슘이 꽤 많이 분포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하, 정리가 되네요. 물관부 기능은 떨어지는데 특히 사과처럼요. 칼슘은 오히려 당분 통로인 체관부에 많다. 네. 그럼 기존 생각과 달리 칼슘이 체관부로도 꽤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게 진짜 중요한 발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가 바로 그 체관부 경로의 중요성을 새롭게 딱 보여주는 거죠. 특히 사과처럼 물관 기능이 좀 일찍 약해지는 과일에서는 어쩌면 이 체관부가 칼슘 공급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 그리고 영양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이요.
네, 먹는 부분. 거기 칼슘 농도는 비파랑 감귤류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이 과일들이 좋은 칼슘 공급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보도 있고요. 리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아, 비파랑 감귤류가 칼슘이 많군요. 이것도 좋은 정보네요.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본 연구는 과일 크는 속도가 칼슘 흡수에 중요하고 또 과일 꼭지에 칼슘이 몰리는 그 병목 현상이랑 물관부 기능 저하가 다 보편적이더라. 이걸 보여줬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포인트는 기존의 상식을 깨고 칼슘 이동의 그 체관부라는 예상 밖의 경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이걸 시사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요, 과병에 그렇게 칼슘이 많이 머무르고 또 체관부가 중요한 이동 경로라면 도대체 그 과병 안에서 칼슘은 물관부랑 체관부 사이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 그 메커니즘이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 병목 현상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이걸 정확히 밝혀내는 게 어쩌면 그 사과 고두병이나 토마토 배곱서금병 같은 칼슘 부족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품질의 과일을 만드는 데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그렇겠네요. 이 병목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면 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